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글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페이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다음으로 어떻게 게시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복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한 기초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홈, 즉 메인 페이지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실제 다른 사이트들을 보시면 보통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다른 페이지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새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빵집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품 구입이라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똑같은 줄 하단에 만들어지는 게, 페이지가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고, 우측 상단에 제품 구입이라는 배너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설문조사.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고객 의견. 소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가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탭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본 게 일반적인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안에서도 어떤 연령대를 나눠서 내가 설문조사를 받고 싶을 수도 있고, 이 안에 또 페이지를 더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걸 여기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는 하위 페이지라 그러는데, 여기 땡땡땡 버튼을 누르셔서 하위 페이지 추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교내 학생용 설문조사 이렇게 하면 아까랑은 다르게 저희 이제 한 줄이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가서 생겼다. 그죠? 그 말은 이 설문조사 안에 포함된 하나의 페이지다, 즉 하위 페이지다 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문조사에 놓고 저는 하위 페이지 하나 더 추가해서 교직원용 설문조사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제목이 설정이 되는데요. 혹시나 교직원용의 뭔가 이걸 나중에 바꿔가지고 교사용으로 내가 바꿨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랑은 똑같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왜 변경이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만들 때 이름으로 세팅되는 것이지 이 페이지의 제목과 두 개 연동이 되지 않아서, 이쪽에 점점점 기능을 눌러서 혹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하시면은 이름을 바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교사용 설문조사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하위 페이지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문조사 제품 구입 얘네들은 버튼이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버튼이 나오지 않죠. 그 버튼은 어디 나오냐면, 설문조사 밑에 이 화살표를 살짝 이렇게 저처럼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해당되는 하위 페이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구매하기라는 버튼을 네이버라는 것과 이전 강의에서 연결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링크를 네이버가 아니라 실제 제가 만든 제품 구입이라는 사이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누르고 실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미리 보기 또 눌러서요,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품 구입으로 잘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업무에 사용하시던 수업에 사용하시던 여러 가지 페이지를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페이지별로 이동하는 것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동작합니다. 그죠?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저만의 원하는 테마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는 손쉽게 테마를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단순 테마인데요. 저는 보통 이제 임프레션이라는 테마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줄의 색깔이나 전체적인 균형도 지금 세팅을 한 번에 하실 수 있고, 전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글꼴 스타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홈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 구입에 가면은 제품 구입 부분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블록 쳐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뭔가 심플하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글자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친구들은 직접 글자 크기를 수정하셔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게 좋겠죠. 네. 홈페이지라는 것이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통 홈페이지는 혼자 만들지 않죠. 여러 사람이, 특히 이 구글 도구라는 것은 이 협업 작업에서의 굉장히 효율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나와 함께 작업할 사람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구글 작업 도구에 사용했던 이제 엄동현 선생님을 또 이렇게 한번 모셔보고, 김대경 선생님도 이렇게 모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추가하고 구글 드라이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이 사이트를 편집자라는 것으로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만들고 있는 과정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뷰어 권한으로 줄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 작업이니까 편집자 권한이 적합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기 누르면 선생님들께 알림이 전송되게 되고 이것을 같이 공동해서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사이트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 활용까지는 저희가 다 한번 살펴봤는데, 구글 도구랑도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문조사라는 어떤 구글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삽입 탭에 가셔서 제일 하단으로 와보시면 설문지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지를 눌러서 어떤 설문지를 넣을지 내가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요. 이 안에 실제로라면 뭐 내가 올리고자 하는 이 사이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넣을 수 있을 거고,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만족도 조사도 이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도 굳이 이렇게 설문 링크를 받지 않고, 혹은 뭐 QR코드를 학생들에게 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볼까요? 미리 보기 가서 고객 소리에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전 홍창민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투로 해볼까요? 그럼 다음 누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구글 설문지 사이트로 옮기지 않고도 이렇게 사이트 내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면 설문지를 직접 이렇게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구글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이트를 다 만드셨다면 반드시 이걸 게시해 주셔야 됩니다. 게시는 어떻게 하냐면 우측 상단에 게시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내 고유한 사이트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가 되니까 창민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가 이제 이 사이트의 주소는 굉장히 고유한 주소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 주소를 쓰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이트 주소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하게 사이트마다 주소가 할당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정상적인 주소를 넣으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뜨고,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 사이트 주소를 넣어보면 이미 사용 중이다 라고 해서 중복 검사까지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창민 테스트라고 해보고, 밑에 보면 울산 에듀의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즉 usa.go.kr 이라고 하는 이 계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은 접속이 안 되겠죠. 보안상 이렇게 해두시는 것이 좋지만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만든 것을 나중에 누군가에게도 또 홍보하실 수도 있고, 업무상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봐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관리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링크마다 다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게시된 사이트를 전체 공개라고 공개해 버리시면 구글 검색에서도 선생님들의 사이트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 목적상 간단하게 on.usc.go.kr만 볼 수 있도록 하고 게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기다리면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게시되었다는 알림이 뜨면서 사이트 게시가 완료되게 되고, 여기 이제 아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쇠사슬 모양, 이 링크 모양인데요. 링크 복사 버튼입니다. 링크를 복사하면 실제 내 사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제 실제 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구매하기 버튼 누르면 아까 그 창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확인되고, 고객 소리 가면 고객 소리 설문 링크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이트가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끝이 아니죠. 우리 유지보수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는 그런 유지보수까지도 염려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우측 상단에 이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변경사항 검토 및 게시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올린 사이트랑 내가 수정한 사이트랑 어떤 게 다른지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창민 베이커리 말고 제가 소속된 학교인 신정중 베이커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했겠죠. 변경사항 검토 및 게시 누르면 이전에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바뀐 거는 이거다.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맞다 라고 제가 게시를 하게 되면,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창민 베이커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연달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창민 베이커리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한 번 더. 그러면 한 5초 정도 해서 3초 정도가 지나니까 신정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도 주기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그러면 실제로 제가 어떻게 쓰는지 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에서도 이 해당 내용을 좀 사용하고 있고 학교 홈페이지 운영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온라인에서 학습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따로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리 한번 봐보면 학교 계정을 잃어버렸다. 그런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달라라는 것을 굳이 저한테 전화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형식으로 만들어놔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고, 저는 또 이제 교과가 정보 교과다 보니까 이제 교과 홈페이지를 또 간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메뉴가 있는데 신정중학교 정보 홈페이지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수정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면서 수정하고 있는데 정보,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네, 제가 해놓고 설문조사도 여기서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설문조사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제가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고 정보라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다 보니까 강의 자료도 이곳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업무에서 혹은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